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만날 수 있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식시장 올라가라는 소망을 달고 넥타이를 찼습니다. 네네. 차장님 어떤 의도 저랑 똑같은 색깔 차십니까? 저도 항상 빨간색을 예. 올라가기는 의미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좋다 보니까 좀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F카를 빼놓고 말할 수 없겠죠. 네네. 이제 더군다나 수혜가 예상되는 LG전자 네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애플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애플카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기대감은 현기아차랑 이제 같이 뭔가 제휴를 하지 않겠냐. 현기차라고 많이 추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생산력을 올릴 수 있는 글로벌한 회사거든요. 보통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2년 반 정도 걸리는데 국내 회사는 공장 짓고 생산하는 데까지 1년 반 정도면 가능하죠. 다만 이제 시장에 나왔었던 부분은 애플이 제작 시점을 늦추더라도 2024년, 5년으로 늦추더라도 자체적으로 다 조달하고 생산하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LG전자가 마그나라고 하는 글로벌 3위 부품 회사와 함께 합작사를 이제 이 파워트레인의 합작사를 만들었죠. 이제 파워트레인의 의미는 구동 시스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엔진과 변속기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LG전자가 이제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터라든지 인버터라든지 감속기 같은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 LG전자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애플이 어떤 형태의 자동차를 추진하냐에 따라서 LG전자가 만약에 애플이 단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메인 벤더가 되기 때문에 주요한 위치일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시고요. 또 마그나 협업을 하게 되면 원래 마그나가 부품 회사였기 때문에 기타 샤시라든지 다른 부분들 전장 부품으로도 매출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루머이지만 그거 가능성을 보신다라 그러면 LG전자가 아주 좋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을 얘기하면서 에코프로메일 비롯한 뭐 네. 2차 전지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네. 2차 전지 관련주 진단 주시죠. 네. 에코프로가 사실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10조가 되는 수주를 발표를 했죠. 이제 보통 시장에서는 Q와 P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Q는 이제 물량, 퀀터티라는 판매량을 의미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라는 건 프라이스, 가격을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전기차만큼 Q와 P가 동시에 성장하는 시장이 없죠.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1년에 1억 대가 팔리면 이제는 1,000만 대가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더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가격들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니켈, 알루미늄 같은 2차 전지에 들어간 소재들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전해액 첨가제나 실리콘 첨가제 같은 첨가제, 화학 물질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Q도 늘어나고 P도 늘어나면 당연히 회사들은 크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또 3년간 10조라는 아주 큰 규모의 계약을 발표했기 때문에 2024년 이후에 아직 한 160조 정도 되는 규모 중에서 이제 한 45조 정도가 발표된 거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대장이지만 좀 같이 볼 만한 게 이제 LNF라는 회사가 있고요. LNF도 당연히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현재 캐파를 가지고 구분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에코프로 BM이 가지고 있는 70% 정도의 시총과가 적당하지 않을까. 현재 LNF가 4.5조 정도인데요. 에코프로 BM이 현재 한 8.5조라고 감안하게 되면 약 50% 조금 넘어간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과거 4, 5년 기간을 보면 이런 것들이 키를 서로 맞춘다라고 표현하죠. 주가가 이제 등락하면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LNF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이어서 또다시 관심 가질 업종이 있죠. 바로 수소, 경제 등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맞습니다. 이 친환경 관련주에서 관심돼야 될 종목 한번 살펴주시죠. 네, 사실 2차 전지, 전기차, 수소 관련된 생태계, 환경 규제, 그다음에 친환경 다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와 2차 전지의 평균적인 퍼라고 하는 것들은 50배입니다. 그만큼 미래의 것을 땡겨서 주가를 반영시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P와 Q가 동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추석과 FOMC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는 지금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 주까지 당장 단기에 많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로 모든 유동성이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화학 섹터들도 좀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범용 화학이 아니고 좀 특수한 화학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학과 반도체 소재 진출하는 효성화학, 예를 들어서 화학과 전해액 첨가제를 하게 되는 후성, 그다음에 화학과 풍력과 수소 케이스 같은 이런 소재를 할 수 있는
국도화학, 그다음에 화학과 수소의 이제 분리막 같은 소재를 할 수 있는 코롱 인도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수소,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친환경 이런 관련돼서 기존의 사업에서도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만 아주 짧게 매매를 하셔야 다음 주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에코프로 BM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엘리언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주사고요. 에코프로 BM이 8.5조인데 50%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 시총은 1.8조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지주사의 자회사를 보면 양극재 전구체, 그다음에 폐배터리 사업과 리튬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러는 바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에코프로란 지주사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종목은 빨리 움직입니다만 시장은 조금 답답한 모습 네. 보여요.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가 아마 그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추석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큰 이슈가 있기 전에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일부 있고요. 한국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뭐 아침 같은 경우는 1173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1168원, 9원까지 다시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한 10시 반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환율이 상승, 원달러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 매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전고점이 1184.9원 정도 돼서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면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렇다면 시장이 다 계속 그 이슈까지 망가지기만 하고 빠지기만 하냐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에서도 알루미늄이나 니켈은 니켈은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쉬고 우리나라도 쉬고 프랑스, 유럽 다 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나 러시아 같은 국가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니케이, 일본 니케이 지수와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즉 시장에서 돈은 움직이고 있고 그 돈이 움직이는 한 모든 종목들은 모든 시장이 다 꺾이게 급한 조정이 오진 않거든요. 결국은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 전까지는 조금 이제 급하지만 단기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나 기대감이 큰 섹터들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은 조금 더 뒤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식 네네. 상황에서는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며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 바이오에 관심을 네네. 가져야 된다 말씀도 주셨는데요. 네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제시해 주시죠. 네, 제약 바이오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런 변동성을 피해 가자라는 쪽이고요. 계속적으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완벽한 해결점은 경구용으로 치료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 지난주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좀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와 화학과 특수 소재들이 이제 굉장히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주요 일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초까지 화요일 정도까지 해서 물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오늘 저녁과 화요일 날 저녁 발표가 되는데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조정의 시점도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면 추석과 FOMC 전에 매도물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그때까지는 지금 좋은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고 목요일부터는 저는 조금 바꿔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되고 추석이 지나면 큰 변수가 지나죠. 그렇게 되면 실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새로운 섹터들에 관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정도부터는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기판 쪽에서 이제 심텍이라고 하는 비메모리 기판을 주로 하는 회사들, 그리고 IT 중에서 삼화전기 같은 회사들 3분기 실적이 좋을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다음 주 목요일 이후는 보시고 그 전까지는 지금 강한 섹터들에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시장의 중요한 핵심만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주신 분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이셨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